자, 보세요. 이거 6번 문제 물어본 친구에게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딱히 없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q이고 됐죠? q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뒤에 1보다 크다가 p인데요. 1보다 크다가 p입니다. 근데 우리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럼 not p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1보다 크다가 아님. 그럼 뭔데?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q이고 not p, p가 아니다. 이 말인 거네. 됐습니까? 그럼 q이면서 p가 아닌 것들 뿅 표현 끝. 됐죠? 집합 p와 집합 q를 갖고서 표현해봤습니다.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됐어요? 왜 갑자기 PQ의 교집합은 공집합인데 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질문을 답해주세요. 그 다음 지용인가요? 질문? 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궁금해요. 안 읽어요? 여기서 문제 읽는다는 게 소리 내서 읽는다가 아니라 해석을 안 하냐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고 원론적인 요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말했을 때 막, 너무 모르는데 꼽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꼽 줄만한 건덕지긴 해요. 네.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힘든 친구들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그럴 수 있지. 어렵지 한국말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132페이지의 유제 8번입니다. 자, 132페이지의 유제 8번으로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P면 낙Q이다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음.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P이면 not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래. 본인이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시은아 이렇게 읽었니? P이면 not Q이다. P이면 Q가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집합에서의 포함관계.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죠. P이면 Q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그럼 다시 P이면 Q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당연히 우리한테는 not Q, Q의 부정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조건 Q는요. X는 마3보다 작은 애들이었지. 그럼 not Q는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었겠네. 됐죠? 안 됐어요? 아,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P조건 보세요. 절대값 X 빼기 1. 그게 A보다 작거나 같은. 설마 지금까지 왔는데 절대값 해석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자, X 빼기 1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말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거리보다 작은 거리에 X 빼기 1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X-1은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음. 그래서 X는
1 플러스 a와 1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음. 이게 p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모임입니다. 집합 p의 원소들이겠죠. 그러면 수직선으로 그려봅니다. 이런 포함관계가 되려면 자 p는요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요 사이 여기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이 쭉 모여 있는 거고요. 얘가 어디 있어야 돼? 낙Q에 포함돼야 되죠. 낙Q에 포함돼야 되지. 마삼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말하면 얘가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아 이게 Q가 아닌 애들. 됐죠? 그럼 결론 1-A가 마삼보다 어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크면 되죠. 같아도 될까요? 딱히 상관없습니다. 왜? 둘 다 칠해져 있으니까. 결론 마이너스 3보다 1-A가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A는요 4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양수 A에 올 수 있는 최대값 누구? 4가 되겠네요. 끝. 됐어요? 됐죠? 됐어요? 네. 정리해 주시면 되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자, 우측으로 가시면 유제 9번에 3번을 물어본 친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유제 9번에 3번을 얘기하기 전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학생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다 모자 쓴 거예요? 아니잖아. 어떤 애래매. 그럼 만족하는 게 단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죠. 됐습니까? 이 말뜻이 이해 안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3번입니다. 어떤 x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x값 단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3 넣어봅시다. 맞아요? 아니죠. 같은 거죠? 그러면 0 넣어봅시다. 아니죠? 마이너스 2 넣어볼까? 같은 겁니까? 아, 등호 성립합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는. 그럼 2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맞아요? 맞네요. 만족하는 어떤 값은 존재합니다. 맞아? 그럼 문제. 위에 있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잖아. 그럼 자, 2 넣어봐. 돼? 아니. 1은? 아니. 0은? 아니. 마이너스 1은? 오, 되네. 마이너스 2는? 오, 되네.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애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있네요.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참이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죠. 자, 나는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봤죠? 이 명제 중에 역이 참인 거 물어봤죠. 역. 이 명제 말고 이 명제에 역이 참인 겁니다. 역. 그럼 역을 말해야 돼요. 자, 보기 2번을 물어봤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으면 xy 곱한 게 0보다 작다. 라는 명제네요. 그럼 일단 명제를 뜯어주셔야 돼.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 됐죠? 그럼 이 명제의 역은요. x, y가 0보다 작은 수이면 x가 0보다 큰 수이고 y는 0보다 작은 수라는 뜻일 겁니다. 라는 뜻이겠네. 됐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뭐라고 해?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xy가 0보다 작으면 야 무조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아? 무조건? 그건 아니잖아. 거짓.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강조해서 말해주시고요. 자, 138페이지로 갑니다. 138페이지로 갑니다. 7번, 8번.
뭔가 좀 네, 인상이 또렷해진 것 같네요. 네. 자, 7, 8번입니다. 7번 문제 보세요. x 플러스 3이 0. 자, x 더하기 3은 0이라는 얘는요.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 누가 x 더하기 3은 0이라는 얘가 됐죠? 그럼 우리가 얘를 q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는 거네. 받아들일까요? 그럼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p가 필요 조건이야 라고 하면 화살을 맞은 건 누구? p. 그럼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명제죠. p가 충분 조건이야 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뭐예요? 화살을 주죠. 충분하니까 나눠주는 거잖아. p이면 q에다가 참인 명제. 그럼 필요 충분이야 라고 하면 화살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라는 뜻이겠네. 그럼 두 명제가 참입니다.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며 동시에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된다는 말이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뭐예요? 둘은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의 원소가 누군지 좀 볼게요. x 더하기 3이 0이 되려면 x에 누구 넣어야 되니? 원소는 누구? 마이너스 3밖에 없겠네. 됐음? 당연히 집합 Q도 원소 누구? 마이너스 3밖에 없어야 되겠죠? 그럼 집합 Q를 만족하는 원소 누군데요? 조건 Q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으면 되잖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들 수 있는 적당한 x값은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3밖에 없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마이너스 3 근이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뜻일까? 충근. 하나 더 어렵게 갈 필요 뭐 있습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겠네. 됐음? 충근으로 마삼을 가지면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인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몇이었다? 6. b는 9. 둘이 빼면 3이었다. 끝. 됐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처럼 명제의 참거짓 관계와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계속 같이 해석하실 거예요. 같이 다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여기부터 볼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누가 충분? P. P가 충분하니까 뭐해? 나눠주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 그 다음 다시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가 필요 조건인 거야? P가 필요 조건인 거지. 맞아? 그럼 P가 화살을 맞은 거죠. 누가 쐈어? R이 쏜 거죠. 여기서 내가 요즘에는 못 봤는데 옛날에 이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거든.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게 해석이 안 돼. 이런 거죠. 지용이는 남학생이고 봉일촌고 다녀. 그럼 남학생이 누구야? 지용이라고. 봉고 다닌 거 누구야? 지용이라고. 됐잖아. 그럼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했을 때 P는 Q한테는 충분 조건, P는 R에게는 필요 조건 이라는 표현이라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 참인 명제 2개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봐봐. R이면 P입니다. 근데 P이면 Q입니다. 됐죠? 3단 논법으로 묶죠.
R이면 P인데 P면 Q인 거잖아. 뿅. 됐음? 여기까지 묶어서 볼 수 있겠음. 그러면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조건 R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당연히 조건 R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에도 포함되겠다. 왜요? 둘 갖고 얘기하면 되잖아. R이 P에 포함되는데 이 P는 Q에 포함된다며. 됐음? 이 표현이겠네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PQR 범위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얘네를 수직선에다가 뿅 그리면서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R 조건부터.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죠?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에 있습니다. 됐죠? 그럼 R은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여기가 R 범위. 됐죠? 그 다음 P조건이 여기를 감싸고 있어야 되네. 포함하고 있어야 되네. P조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A. 그럼 마이너스 6은 여기 쓸 거고 A가 어디 써야 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애들. 여기가 P조건. 됐죠? 그럼 마지막 Q는요. B보다 큽니다. 인데 이 P하고 R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B보다 크다니까 B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6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B보다 크다. 이게 Q조건. 이렇게. 이런 그림이면 되겠다. 자, 일단 필요조건, 충분조건 관계를 갖고서 우리가 참인 명제를 뽑아낸 다음 이 명제들의 포함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선에다 얘를 그리고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판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여기부터겠죠? 이 부분입니다. A는요. 4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커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는 4보다 큰 수가 온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자, 봐봐. 만약 이 A가 4랑 같다면 P범위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야. 맞아? 근데 R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맞니? 그럼 얘가 만약 4가 된다면 P 범위엔 4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R한테는 4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R이 P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야. 여기 4가 있어 얘한테는. 받아들여요? 포함관계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호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끝. 이거잖아요. 그래서 A가 4일 때 내가 그려버리니까. 됐음?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B는 잠깐만 이거 등호 붙으면 안 된다고. 이거 지워야죠. 안 된다. 자, B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겠죠. 같아도 될까요? 어차피 둘 다 구멍 뚫렸으니까 뭐 같아도 상관없죠. 둘 다 없는 거잖아. 됐음? 그럼 결론. 정수 A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은요. 5. 정수 B에 올 수 있는 제일 큰 애는 누구야? 마이너스 6. 답이네요. 끝. 자, 문제 보시면 P는 not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줄래?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필요 충분 조건일까? 뭘까? 말해볼래?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명제관계 혹은 집합에서의 포함관계가 나오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위한 조건들을 봅시다. PQ를 합치면 전체래. PQ의 교집합은 없대. 잠깐만.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거든. 이 전체 집합 안에 두 부분 집합 PQ가 있는데 PQ 합치면 전체가 나온대. 근데 교집합은 또 없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냥 반독 잘라 이렇게.
여기는 P 아니면 Q.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둘 중 하나인 거잖아. 그러면 Q가 아닌 건 다 뭐야? P야. P가 아닌 건 다 뭔데? Q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P하고 not Q. 집합 P와 Q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해 볼게. 뭔데요, 둘이? 같은 거잖아. 그 말은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고 동시에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겠죠? 아, 같은 거니까요. 됐음? 그러면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겠네요. 됐죠?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 왜? 아, P가 아니면 Q래매. Q가 아니면 P래매. 됐습니까? 끝.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절대 부등식 유제 3번 문제가 있죠.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안 나면 다시 해드릴게요. 갑니다. 3번입니다. 144페이지.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기류법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네,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기류법을 이용해서 기류법? 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제곱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니다.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 기류법으로?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기류법 증명이 좋은 표현이 아니야. 대우 증명이 좋아. 대우로 증명해야 됩니다. 대우로. 이거 수업 시간에 대우로 증명했지. 잠깐만요. 4번 문제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이거? 했어요? 내가 4번 문제를 증명할 거거든? 근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라고 했지. 기류법으로 증명함. 뭐 하면 돼?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라고 해볼게. 됐죠? 유리수예요.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라는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는 유리수. 됐죠? 그럼 루트 2는요? A 빼기 1이랑 같은 거죠? 맞아요? 이때 봐. 좌변 누군데? 루트 2죠?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죠? 우변 A에서 1을 뺐죠?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죠? 그럼 좌변이 무리수고 우변은 유리수죠? 그럼 둘이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 모순이 생겼네요. 해서 결론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면 위에 대표 문제 2번 있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었네요.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한 말 없이 그냥 루트 2가 나오면 무리수인 걸 너가 알고 있다는 거야. 됐음? 그래서 부연 설명을 딱히 안 합니다. 받아들여? 됐습니까? 받아들여? 그래서 부연 설명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 루트 2가 무리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다시 이 문제 풀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이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두 번, 세 번 안 볼 거야 이제. 현성이 말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기움이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맞아? 증명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예요. 1 더하기 1 나오면 고민하지 않아요? 2라고 합니다. 됐음? 5 곱하기 8은 몇이죠? 왜 40이죠?
아니죠. 5를 8번 써서 더하면 40 나오죠. 맞아? 맞잖아. 5개씩 8개 있으면 40개잖아요. 그게 곱셈이죠? 증명했습니다. 그럼 5 곱하기 4를 보면서 5 곱하기 8을 보면서 5개씩 8개가 있는 거야. 생각 안 하죠? 그냥 5, 8, 40 끝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됐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공리라는 표현을 써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45페이지고요. 유제 5번, 6번입니다.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자, 유제 5번 문제 질문하신 분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다. 됐죠? 엮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세요. 기억 조건 보시면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죠. not R이면 Q이다, not Q이다도 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럼 밑에다 대우를 쓸게요. not Q이면 not P이다. 당연히 참이겠죠. Q이면 R이다도 당연히 참이겠죠. 자, 명제 2개를 줬습니다. 이 두 명제 각각의 대우도 우린 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엮어봅니다. 엮을 수 있다면. 자, 봐봐. P이면 Q인데 Q이면 R이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데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잖아. 됐음?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잖아. 나는 죽는 거지 뭘. 됐습니까? 그럼 결론. P이면 R이다도 참인 명제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 not R이면 not P겠네요. 됐음? 여기서도 엮을 수 있죠? not R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not P니까 결론 not R이면 not P이다. 뿅. 됐죠? 문제에서는 명제 2개를 줬지만 우리는 대우까지 관계를 엮어서 총 6개의 참인 명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의 질문. P이면 R이다가 참입니까? 참입니까? 네, 여기 있네요. 참이네요. 끝. 맞았습니다. 니은입니다. 2번째. P이면 not Q가 참이고요. Q이면 R이다도 참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볼게요. Q이면 not P. not R이면 not Q.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3단으로 엮을 수 있는 거 있나요? 봐야 돼. P이면 not Q래. not Q이면 누구 있어? 없죠. 다시 Q이면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R이면 누구 있어요?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Q이면 not P라고 했죠. 그럼 not P이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결론 엮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끝인 거야. 여기서 문제. P이면 not R이다. 있어? 없죠. P이면 not Q인 건 아는데 not R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 항상 옳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티귿. 편하게 보세요. P이면 R이다. 참이고요. not P이면 Q이다. 또 참입니다. 그럼 대우 볼게요. not R이면 not P. not Q이면 P. 됐죠? 엮을 수 있습니다. 뭔데요? not Q이면 P인데 P이면 R이래. 결론. not Q이면 R이다. 그럼 이거의 대우. not R이면 Q이다. 됐죠? 그럼 저기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여기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참이네요. 그래서 디귿도 올바른 표현.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됐지요? 질문하신 분 됐어요? 괜찮아요? 누가 질문했어요? 됐어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인 명제가 두 개 있습니다. 자, Q이면 not P라는 명제가 참이고요. not S면 not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네요. 그럼 여기서 대우 써봅니다. P이면 not Q, R이면 S. 됐죠? 내가 아는 건 요 정도. 근데 문제에서 봐봐.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대. P이면 S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대. 잠깐만. P이면 not Q인데? 그치? 근데 얘가 결국에 S였으면 좋겠대. 그럼 뭐야? 아유, 여기 써있네. 요거만 있으면 되네. 요거만. 됐어? P면 not Q인데 not Q면 R이야. 그래서 R이면 S라고 할 수 있어. 결론 P이면 S입니다. 맞잖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되겠네. 얘만. not Q이면 R이다. 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었어. 뭐라고 부름? 항등식.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뭐라고 부를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간혹가다 항부등식 이런 데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 부등식. 뭐라고요? 절대 부등식. 무슨 뜻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고 있는 절대 부등식이 있거든? 아저씨가 소개해 줄게. 듣고서 너네 뭐 해야 되냐면, 그렇지. 뭐 당연한 거를 뭐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네? 하시면서 살짝 나를 깔봐줘도 상관없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A와 B가 실수입니다. 이때 봐봐. 잘 봐. A 빼기 B가 0보다 큰 수잖아? 둘이 뺀데 0보다 크잖아? 그러면 무조건 A가 B보다 클 거야. 이 부등식 무조건 항상 성립할 거야. 끄떡. 괜찮아? 두 번째,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무조건 A가 B보다 작은 거야. 끄떡. 자, 세 번째, A를 제곱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무조건. 실수. 뭐 되게 하찮아 보여? 맞아? 괜찮아? 괜찮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다은아? 괜찮아? 끄떡? 아, 너무 하찮은 얘기해서 좀 재미없어요? 그치?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 새끼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141페이지 봐봐. 말하는 나도 재미가 없어. 141페이지 보면 세 번째 개념, 절대 부등식.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때 나오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지. 이런 거 얘기한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고. 그럼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고. 이런 표현. A 제곱했어?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제곱 더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세 번째 요 표현 나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맞아요? 141페이지 성질의 동그라미 3번 봤어요? 요 표현. 어디냐? 요 표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라는 뜻인 거야. 이거 앞에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니?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여기 써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얘 뭐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아? 우리가 이거 언제 썼어? 두 점 사이의 거리 잴 때 x끼리 뺀값 제곱이지. 맞아? 선생님, x끼리 뺀값이 아니라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인데요? 어쨌든 그냥 절대값 제곱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다 양수로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같은 결과일 거야. 여기는 둘이 곱한 거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씌워서 곱한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내 눈엔 뭔데? 그냥 양수로 다 바꿔서 곱한 거잖아. 곱한 다음 양수로 바꾸나 양수로 바꿔서 곱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됐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교재 밑으로 가봐. 요거. 여러 가지 절대 분응식. 1번, 2번, 3번 있죠. 세 가지. 1번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2번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3번 보시면 당연한 얘기잖아. 맞아? 당연해요, 안 해요? 진짜 당연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당연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말하면 이제 얘기 안 할 거거든.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 이제 우리 익히는 거야? 알았지? 자, 봐요. 1번입니다. 뿔마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나눠서 두 가지 볼게. 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음.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음. 마지막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도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뿔마로 써져 있는 거 다 풀어서 이렇게 5개로 써봤더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이제 모르면 환장하는 거지. 뭔데요 이거?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죠. 맞아? 맞아?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둘이 더해서 제곱 때렸으니까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 나올 때도 있겠죠? 언제 0 나와? A 더하기 B가 0일 때 A 더하기 B가 0일 때 0의 제곱은 0이잖아. 맞아? A 더하기 B가 0이라면 0일 거야. 그게 아니면 다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됐음? 그럼 여기는 네 번째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잖아. 맞아? 둘이 뺀 거의 제곱이잖아.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됐음? 그럼 언제 0 나와? A 빼기 B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A랑 B가 같으면 0 나오는 거고, 아니면 0보다 크게 나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마지막 거 기억나요? 기억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거 기억나? 어디서 봤던 적이 있는데 이거 이름도 있잖아. 어린이날 공식. 까먹으니까 진짜 까먹었잖아요. 얘 이거잖아.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거의 2분의 1이잖아. 맞아? 전개해봐. 같은 거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날 공식의 변형까지 우리가 외웠었다고. 중간고사 때. 됐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맞아요? 제곱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0 나올 때도 있을걸? 언제?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일 때, 다시 말하면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고 C가 A랑 같을 때, 다시 말하면 A, B, C가 모두 같은 수일 땐 0일 거야. 맞아? 그게 아니면 0보다 크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앞에 있는 1, 2번 두 번째 요거, 이것도 당연한 얘기잖아. 맞아? 얘는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진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을까? 라고 하면 완전 제곱꼴로 바꿉니다.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자, 전개한다. A 제곱 나오죠?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AB 나왔죠? 이거 전개하면 몇이야? 4분의 B제곱이지. 그 원래 뒤에 없었잖아. 그럼 4분의 B제곱 빼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B제곱을 땅 써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정리 다시 하면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게 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받아들여?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럼 0보다 어때? 크겠지 당연히. 그럼 0 올 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지. 언제? 얘가 0일 때. B가 0이라면. B가 0이면서 그럼 뭐야? A도 0이라면. 받아들여? 그럼 A, B가 모두 0이면 0일 거고 그게 아니면 0보다 클 겁니다. 납득이 됨?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네. 어떻게 표현해? A 빼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똑같죠?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해서 여기는 요 세 가지 풀어서 쓰면 이 5가지가 나왔을 땐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이고.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니? 됐니? 됐어요? 이제 무조건 보는 거야. 이거 나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보시면요. 어우, 잘 됐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 달래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나한테 증명해 달래요.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이죠. 맞아? A 더하기 2B의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완전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끝. 됐음? 됐음? 아, 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얘긴데. 다시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으로 바꾸니까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0 나올 때도 있나 봐. 아, 이거 0 나올 때도 있나 봐. 언제? A 플러스 2B가 0이면 되죠. 맞아?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플러스 2B가 0일 때. 그때는 0이야. 나머지는 다 큰 거야. 됐음? 하나 더. 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A가 마이너스 2B랑 같을 때. 그때는 0이야. 그게 아닐 땐 다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 맞아. 증명 과정이 딱히 없어요. 그냥 제곱했으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음?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당연한 뭐를 뭐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뒤로 가서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펴보세요.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146페이지를 얘기해 볼 겁니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읽어봐. 못 읽어요?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진짜 왜 됐죠?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성립하는 걸 증명하래요.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사실상 증명하네요. 이게 뭔데요? 직접 증명이에요. 직접 증명이야.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부등식이라는 건 얘가 얘보다 더 큰 거 맞아? 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지용이랑 나랑 키를 비교해 볼게. 내 키가 더 큰 거 맞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더 키가 큰지 작은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재보면 되죠. 됐음? 그럼 다시 왼쪽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 둘이 뭐 해보면 돼? 재보면 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재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요거 정리해줘. 대소 비교하는 방법. 둘이 빼면 됩니다. 끝. 둘이 빼. 둘이 뺐는데 0보다 크게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뜻? A가 B보다 크다고. 둘이 뺐는데 0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 A랑 B가 같다고. 둘이 뺐는데 0보다 작은 수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 B가 더 큰 수라는 뜻이지 뭘. 됐어요? 대소를 비교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야. 둘이 빼봐. 양수야? 앞에 게 큰 거임. 음수야? 뒤에 게 더 큰 거야. 0 나오면 같은 거야. 됐습니까? 재보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둘이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빼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럼 뭐 하냐? 제곱해서 빼. 제곱해서 빼.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 어차피 A와 B 중에 큰 놈, 작은 놈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곱하면. 아, 큰 놈은 제곱했으니까 크고 작은 놈은 제곱했으니까 작겠지. 받아들여?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해도 커. 납득이 돼? 그러니까 뭐 해줘? 그냥 빼는 게 좀 힘들어? 제곱해서 빼. 그럼 되잖아. 받아들일까? 근데 아, 제곱해서 빼는 것도 좀 힘든데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뭐 하냐? 둘이 나눠. A분의 B. 나눠줘. 그럼 나눠서 대소 어떻게 비교해요? 라고 하면 간단해. A랑 B가 같은 수였어. 그럼 뭐가 되게? 1이잖아. 약분해서. 맞아?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무슨 뜻이야? 분자가 크다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크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줘? 서로 나눈 다음 누구랑 비교해줘? 1이랑 비교하면 돼.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정리하셔야 되니까 A분의 B가 1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뜻? 아, B가 더 크다고 A보다. A분의 B가 1보다 작다고? 그 말은 무슨 뜻? 아, A가 B보다 더 큰 거라고. 분모가 더 크다고. 그럼 1 나오면 같은 거라고. 됐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간혹 이런 애들이 있다? 선생님, 분수에서 1보다 작은 수 중에 선생님이 말한 거 안 되는 경우 내가 봤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 똑똑한 친구들이야. 봐봐. A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3이야. 그럼 1보다 작은 거 맞지? 맞지? 그럼 1은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니까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다고 말해야지. 아, 똑똑한 친구죠.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면 A분의 B가 1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더 크다고 해야 되는데 A는 음수인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야, 양수랑 음수의 대소 비교하면 당연히 양수가 큰 거 아니냐? 왜 양수와 음수의 대소를 왜 비교해? 그냥 당연히 음수가 작고 양수가 큰 거지. 맞아? 납득이 돼? 그래서 둘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대소 비교의 의미가 없어. 양수가 큰 거고 음수가 작은 거야. 그럼 대소 비교는 언제? 둘 다 양수인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둘 다 음수인데 누가 더 작은지 모를 때. 부호가 같을 때 봐야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대솔 비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양수가 큰 거예요. 납득이 됨? 그래서 전제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 그때 우린 대소 비교를 합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소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4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하면 대소 비교해보지 뭐. 대소 비교해보지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4AB를 빼볼게. 그럼 빼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4AB.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인수분해해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잖아. 됐음? 야, 서로 뺐더니 뭐냐? 완전 제곱이래. 그럼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거지. 됐음? 그럼 둘이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커. 근데 같을 때도 있어. 그럼 같을 때, 다시 말하면 등호는 A 빼기 B가 0일 때 성립하겠다. 바꿔서 A 빼기 B가 0이라는 말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도 말해줄 수 있겠네. 끝.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맞네요. 항상 성립합니다. 됐음? 끝.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값이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뭐 해주면 돼?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값을 보면 돼. 서로 빼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절대값이 있네. 그럼 그냥 빼기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뭐 해줘? 제곱해서 빼지 뭐.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하면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랑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서로 빼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좌변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됐죠? 빼기. 자, 우변 전개하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인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 B제곱 없어지죠? 남은 건 2 절대값 AB 빼기 2AB만 남을 거라고. 됐죠? 우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 있으면 뭐 해야 되냐? 구간 나눠야지.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부호 반대로 나와. 맞아? 그럼 누구? 절대값 안에 있는 얘 A, B가 0일 때를 기준으로 A, B가 0보다 작으면 음수, 부호 반대로 나올 거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님? 그럼 A, B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네. 절대값 풀면 부호 반대로 나오겠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야. 다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 2AB에서 2AB를 뺐네요. 그럼 몇인데? 0인 거지 뭘. 됐습니까? 그럼 결론. 둘이 뺀 값은 4AB, 마이너스 4AB 또는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4AB 양수예요 음수예요? 설마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야 이런 친구 없겠지. 왜? AB가 0보다 작잖아. AB 0보다 작은 거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잖아. 음수에다 마이너스 4를 곱했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뭔데?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애. 0 나올 때도 있으니까. 됐음?
그럼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 말은 무슨 뜻?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고. 맞네. 대신 0 나올 때가 있었어. 언제? A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단 등호는 A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큰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증명 끝. 그래서 지금처럼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 서로 빼보면 돼. 빼서 양수인지 무슨지 확인하시면 돼. 빼는 게 힘들어? 제곱해서 빼고. 됐잖아. 됐죠?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좀 얘기하기에 앞서 산술평균이 뭔지 좀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균 배운 적 있죠? 중학교 때. 그때 평균을 배울 때 제목이 뭐였냐면 대표값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반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값들, 평균 혹은 최빈 혹은 중앙값, 이런 것들이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이 될 수 있다. 대표값. 그때 평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아는 평균도 이겁니다. 산술평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을 4개 봤어요. 평균 몇입니까? 라고 하면 4과목의 시험 점수를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 4로 나눠. 평균입니다. 시험을 3개 봤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3개를 더해요. 3으로 나눠. 평균입니다. 그럼 시험을 2개 보면요. 2개 더해서 몇으로 나눠? 2로 나눠. 평균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점 좌표 구해줘. 평균입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해줘. 평균입니다. 맞아요? 기억남? 네. 평균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때 양수 A, B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산술평균이 뭐냐?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 이게 산술평균임. 됐죠? 그럼 3개 더했으면 3으로 나눴겠지. 그럼 2개 더했을 땐 2로 나눕니다. 산술평균이야. 그럼 기하평균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 지금 1기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1기가를 썼는데 1년 뒤에 2기가로 바뀌었어. 2배 업데이트 됐습니다. 몇 배?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8배 업데이트 됐어요. 그럼 몇 기가 되는 거냐? 16기가 된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우리 집 인터넷 속도는 2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배씩 빨라진 거야? 1년에 평균 몇 배씩? 그래서 2년 지났더니 원래 1기가인데 16기가로 늘었잖아. 몇 배 빨라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2배, 8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선생님 1년에 평균 5배씩 빨라졌나 봐요. 그럼 봐봐. 1기가였다? 5배 빨라지면 5기가 됐어야지. 또 5배 빨라지면 25기가가 됐어야지. 맞아? 5배는 아니잖아. 그럼 1년에 평균 몇 배 빨라진 걸까? 몇 배? 4배. 이거 어떻게 계산해?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웁니다. 됐죠? 그래서 1년에 평균 4배씩 빨라진 거야. 그래서 2년 지났으니까 16배가 된 겁니다. 됐음? 받아들여? 이게 기하평균이야. 그럼 다시 기하평균은 뭐야?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이야. 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만약에 3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C라는 양수까지 얘기를 해볼게. A, B, C 3개 양수가 있습니다. 이 셋의 산술평균은 3개 다 더했죠? 몇으로 나눠? 맞아요.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럼 이 3개의 기하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A, B, C 3개 다 곱해요. 그 다음 뭐하냐? 루트 아니에요.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배우지가 않았구나 우리. 맞아, 다음 학기에 배울 거야.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대수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3개짜리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됐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3개짜리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짜리만 볼 거야. 자, 두 수의 산술평균과 비합평균. 두 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볼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대부등. 미안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대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됐죠? 자, 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여기서도 나올 거야. 자, 그럼 봐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볼게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빼주면 돼. 됐음? 서로 빼주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 루트 있지. 여기 루트가 없지. 그럼 루트가 있어. 얘 때문에 우리가 빼줘 하면 계산이 더 이상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할까? 제곱해서 뺄게. 그래서 제곱한 다음 빼겠습니다. 자, 제곱하면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바로 전개 가능하죠? 제곱하면요. a, b입니다. 근데 여기는 4죠? 자, 서로 빼고 싶어? 여긴 분모가 4네? 그럼 뭐 해줘? 분모 4로 통분합니다. 됐죠? 그러면 4분의 분자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결론 4분의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네요. 됐음? 됐어?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거지. 받아들여? 그럼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겁니다.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 0 나올 때가 있죠. 언제 0 나와요? a 빼기 b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a, b가 양수일 때라고 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다. 그럼 생각해봐. a와 b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야. 그럼 봐봐. 얘 뭔데? 허수죠? 의미가 없습니다. 대수를 못 비교해요. 두 번째. 선생님, 둘 다 음수면 어떡합니까? 그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곱하니까 양수.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뭘. 됐어? 그럼 언제?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 그때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겁니다. 하나 더. 분수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기 좀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양변에 2를 곱해서 말할 거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둘이 더한 값은 항상 2 곱하기 루트. 됐죠? A, B와 같습니다. 나는 얘를 풀어서 이렇게 말해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음? 다시 더한 값은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받아들임? 하나 더.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같을 때 성립합니다. 괜찮을까?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해 드렸죠? 이제 무조건 그러는 거야. 받아들임? 질문 있었어요? 예. 일단 4를 곱하는 짓이 안 되는 짓은 아니에요. 어차피 0보다 큰 거면 4를 곱해도 0보다 커요. 4보다 작으면 4를 곱해도 0보다 작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려고 그냥 통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이때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언제 쓰냐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합의 최소. 뭐라고요? 합의 최소. 둘이 더했을 때 최소값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그 상황에서 주로 써. 아니면 곱의 최대. 뭐라고요? 곱의 최대. 두 수를 곱한 거의 최대값은 언제인데? 몇인데? 이거 물어볼 때 주로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갖고서 신나게 재밌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기억할 겁니다. 길이가 40m인 뭐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만들 거야. 왜 닭장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게장보다는 닭장이 좀 더 낫겠죠. 닭장을 만들 겁니다. 이때 이 닭장의 넓이가 최대라면 그 값은 몇이고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몇이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고. 중학교 3학년 2차함수 최대체수에서.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가로 길이 누군지 모르니까 x라고 놔야지 라고 하고, 그럼 세로 길이도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는 20-x라고 놔야지 라고 했을 거임. 왜? 다 더하면 40이거든. 그럼 가로 세로 두 개만 더하면 20이거든. 하나가 x니까 나머지 20 빼기 x거든. 그럼 이때 이 닭장의 넓이를 y라고 하면 이 y는 둘이 곱한 값 x와 20-x를 곱한 값으로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전개고 나발이고 안 하고 바로 그림 그리잖아. 최고차 계수 양수 음수. 음수 위로 볼로.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20 넣으면 0 나오는 거 아님?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둘의 한가운데 몇일 때? 10일 때가 제일 높은 값.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네. 됐음? 그래서 가로가 몇일 때? 10일 때. 세로도 몇일 때? 10일 때. 그때 여기다 10 내면 나오는 값 누군데요? 100이요.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은 100입니다. 그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각각 10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됐음? 됐음? 중3 때. 근데 이거 학원 다니신 분들은 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야, 닭장 넓이 최대되고 싶지? 가로 세로 똑같으면 돼. 전체 40이야? 그럼 10 하면 돼. 그럼 그때 넓이가 최대야.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임. 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닭장이 있습니다. 가로 길이 몰라 A, 세로 길이 몰라 B라고 놓을게. 그럼 네가 아는 건 첫 번째, A랑 B를 더한 게 몇이었다? 20이었다. 왜? 다 더하면 40이니까. 그럼 이때 넓이는, 닭장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A, B인 거잖아. 이거에 뭘 구해라? 최대값.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더한 거 알고 곱한 거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네. 곱의 최대 구하라고 했네. 산술기하 평균.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지. 2 루트 곱한 값보다. 근데 더한 게 몇이야? 20이래. 양변에 2 나눠주면 10이네. 양변 제곱해주면 100이겠네요. 누가? A, B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이. 됐음? 하나 더. 이때 등호 같을 때 등호 A, B가 100일 때 등호는 언제 읽어? 투수가 같을 때 읽는다며. 그럼 더해서 20인데 둘이 같은 수래요. 그럼 A가 몇인 거야? 10. B도 10. 그래도 가로 10, 세로 10일 때 넓이 100이 최대값이요. 라고 말한다고. 산술기하 평균으로. 됐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그때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나한테 증명하래. 9A랑 A분의 1을 더한 게 6보다 크거나 같은 걸 나한테 증명해달래.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6입니다라는 거지. 맞아? 둘이 더해서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의 합의 둘의 합의 최소값이 6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 받아들여? 합의 최소가 6이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거야. 받아들일까?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9A하고 A분의 1 둘이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지. 뭐보다?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맞아요? 몇인데요?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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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에다 루트 9를 곱해서 몇이냐? 몇이냐? 6. 그럼 결론 9A 플러스 A분의 1은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됐죠?
뭐 한 거야? 산술기하 평균 관계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끝. 됐잖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받아들여? 돼요? 자, 다시 갑니다. 2번. a 플러스 b분의 1과 b 플러스 a분의 1을 곱한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볼게. 다시. a 양수, b도 양수잖아. 맞아? 그럼 이때 잘못하는 친구들이 이거야. 잘 들어봐. a 더하기 b분의 1, 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말하면 돼? a와 b분의 1을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2 루트 곱한 값보다. 받아들여?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관계. 마찬가지 b 플러스 a분의 1, b 플러스 a분의 1도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2 루트 곱한 값보다.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김. 봐봐. 어차피 둘이 곱한 거에 최소값이 4라는 뜻이니까 앞에 오는 최소값, 뒤에 오는 최소값 둘이 곱한 걸 말하면 최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얘 최소값 구하고 싶어. 얘 최소값 구하고 싶어. 여기 있네. 더한 건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이잖아. 맞아? b분의 a가 몇입니까? 알아요? b분의 a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모르잖아.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고 그랬지. b분의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앞에 오는 거에 최소값 얘고 뒤에 최소값이 얘인데 이거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말을 못함. 됐음? 왜?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 각각의 최소값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함. 됐음? 그럼 뭐 해야 될까? 전개해. 왜 각각 봐 그냥 한 번에 보지 뭘까 싶고. 전개하시면 돼요. 한 땀 한 땀 전개해서 좌변을 다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AB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1. 맞아요? 그럼 다시 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2. 맞아요? 됐잖아 여기까지. 그럼 봐봐. 좌변 전개하면 이렇게 나왔다.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니까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잘 들어. 이 둘의 최소값을 구해. 거기에 2를 더하면 이 전체 최소값일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임? 그럼 우린 누구만 하면 돼? A, B하고 A, B분의 1을 더한 값. 이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볼게. 그럼 산술기하 평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지. 2 루트 곱한 값보다. 맞아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결론.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몇인 거야? 2인 거잖아. 그럼 이 더한 거에 최소값이 2인데 거기에 2를 더했잖아. 그럼 이 좌변의 최소값은 몇인 거야? 4겠네.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다시 얘 최소값이 2야. 거기에 2를 더했어. 그럼 이 전체 최소값이 몇인데? 4.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됐음? 여기서 하나 더. 단. 등호는 4가 될 때도 있죠. 언제? 등호는 언제? AB와 AB분의 1이 같을 때. AB와 AB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할 겁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AB의 제곱이 1일 때 성립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AB가 1일 때 등호 성립할 겁니다. 까지 말해주시면 완벽하죠. 됐음? 자, 눈 이쁘게 떠주세요. 자, 보세요. 13번. 5A랑 2B 합의 채소를 구하는 거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야, 5A하고 2B를 더한 값은 크거나 같지.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근데 얘가 몇이라고? 10이라며. 그러면 얘 몇인 거야? 20이네. 그럼 둘이 더한 건 2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 곱하기 10이니까요. 됐죠? 끝.
a 더하기 4b가 16일 때 곱한 거의 최대값 a랑 4b 더한 걸 알잖아. 근데 이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지. 2 루트 곱한 값보다. 근데 16이라면서 그럼 양변에 2 나눠주면 8 루트 4ab. 양변 제곱해야지. 64 4ab. 4 나눠줘야지. ab는 16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값 누구? 16. 선생님 a, b의 최대인데 왜 a 플러스 b를 안 봐요? 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누군지 몰라. 근데 a 플러스 4b는 누군지 알거든. 아는 애로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곱하면 a, b 나오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절대 부등식의 한계가 있음.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음. 됐죠?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음.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뭘까?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일단 증명해 드립니다. 증명이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면 네, 이제는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얘 이름이 휴지입니다. 외우세요. 휴지예요. 앞으로 똑같아요. 자, 갑니다.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보다. 항상 성립합니다. 실수라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둘이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빼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뺄 거예요. 우변에 있는 ax 더하기 by 완전 제곱을. 자,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빼기죠. 전개해서 뺍니다.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여기 제곱하면 b제곱 y제곱, 둘이 곱해서 2배하면 마이너스 2ab xy가 되겠죠. 그러면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 없어지니까요. 남은 거 다시 쓰면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만 남겠네요. 자, 얘는요.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맞죠? 그럼 뭐야? 완전 제곱이네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럼 언제 0 나옵니까? ay 빼기 bx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ay와 bx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양변에 a, b를 똑같이 나눠서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a분의 x와 왼쪽 봅니다. b분의 y가 같을 때 그때 등호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절대 부등식의 두 번째 종류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제. 증명 끝. 하나 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언제 쓰입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3일 때. 그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아니면 실수 범위에서 양수가 아닌 실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쓸 겁니다. 끝. 됐어요? 아, 윙크하지 말아요. 설레니까.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양쪽 다 감지 마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됐죠? 됐음? 비웃지 말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증명됐음? 자, 구조 보세요. 제곱 더한 값, 제곱 더한 값은 크거나 같아요. 곱하고 곱한 거 더한 제곱값. 됐죠? 곱하고 곱해서 완전 제곱값. 됐습니다. 생긴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 더 등호 언제 성립해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그때 등호 성립합니다. 같은 값입니다. 끝. 괜찮을까요? 외우세요. 자, 일단 실수 조건이 주어졌고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일 때? 13일 때. 제곱의 합이 13으로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 안경을 벗은 다음 주로 닦지 않나요, 원래? 세차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2a 플러스 3i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 제곱 더한 게 보이면 일단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일단 쓰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크거나 같아요. ax by의 완전 제곱보다 항상 성립합니다. 참고로 이거 3개짜리도 있는데 3개짜리도 주로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 그럼 봐봐. 네가 아는 건 이거야. x제곱 y제곱이 13이니까 아 얘가 13이야. 근데 2x랑 3i 더한 값이죠? 2x 3i? 또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2고 b가 3일 때. 됐죠? 그래서 a에 2, b에다 3을 대입해서 다시 쓰면 2제곱 더하기 3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죠? 2x 플러스 3y의 완전 제곱. 됐죠? 내가 아는 값, 얘 몇이에요? 13입니다. 얘 몇이죠? 13이죠? 맞아요? 그럼 다시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됐어요? 그럼 결론 2x 더하기 3y의 범위는요 13하고 마이너스 13 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끝. 답입니다. 됐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떠서 바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이때 등호는 2분의 x하고 3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 쓰시면 완벽. 됐을까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대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5x 플러스 3y는 34일 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말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x, y가 실수죠. 실수 범위의 값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쓸 겁니다. 그럼 다시 공식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5x, 3y, 34인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그럼 여기 a 자리에 5, b 자리에 3 넣어서 쓰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5제곱 더하기 3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죠? 5x 플러스 3y의 제곱. 자, 내가 아는 값들을 좀 써볼게. 5제곱과 3제곱 더하면 몇이니? 34. x제곱 y제곱 되겠죠? 그 다음 크거나 같습니다. 5x 더하기 3y가 문제에서 몇이 됐어요? 34네요. 그럼 제곱이겠죠? 그럼 양변에 34를 나눠주시면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최소값 누구? 34. 끝. 됐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왜 첫 번째라고 했을까?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 자, 보여드립니다. 답은 다 구해봤지만 나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안 쓰고서 얘기해보고 싶어. x, y 누가 온다고 그랬죠? 실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져? 뭐가 느껴져?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1이구나. 느껴져? 느껴져?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1이 있나 봐.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지금 준 거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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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때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볼까? 누가 있을까? 2,3? 2 제곱하고 3 제곱해서 더하면 13 나오는 거 맞지 않니? 그치? 그럼 요 원 위에 예를 들어 2,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얘는 이거 만족하잖아.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아? 그럼 그거를 여기다 뿅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말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하면 돼. 2x 더하기 3y 이 값이 몇일까? 몰라. k라고 할게. 그럼 우린 누구만 찾으면 돼?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돼. 괜찮죠? 괜찮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때 이 xy에 오는 건 누구야? 원 위에 있는 이런 점들. 그럼 x에 2 넣고 y에 3 넣어야지. 그럼 k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묻잖아. 있냐고. 있어요? 말할 수 있어? 있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건 뭐야? x, y에 대한 1차식이죠. 이거 뭡니까? 직선이지. 맞아? 직선이지. 직선이지.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y절편은 3분의 k인 직선이지. 맞아? 그럼 선생님 너 여기 xy에다 2,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을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됐음? 됐음? 됐어? 그럼 다시 이 원 위에 만약에 내가 이런 점 대입해야지 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뭘. 맞아? 그럼 이때 이 직선의 y절편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y절편이 바뀌면 그때마다마다 k값 우리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k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누굴까? 가장 작은 값은 누굴까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접선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 이때 k값 이때 k값 그 사이 값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때 k 범위를 말하자고. 그럼 접선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반지름 루트 13이 되면 된다며. 그러면 2x 플러스 3y 빼기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3이 되도록 k 값들을 설정해보자. 제곱제곱도 해서 루트 씌우죠. 루트 13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뭐가 되도록 루트 13이 되도록 k 값을 말해보자. 그럼 절대값 k는 뭐가 돼요? 13이겠지. 그럼 k는 누가 와? 13이랑 마이너스 13 두 개 나오겠죠. 맞아? 그럼 결론 k는 어떤 애? 플러스 13부터 마이너스 13까지. k 범위 맞네요. 됐음? 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도 있겠네. 원방에서. 두 번째 문제로 봅니다.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5x 플러스 3y가 34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 뭐야? x, y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럼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지 않아? x, y 실수니까? 이거 뭔데? 직선.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y절편은요? 3분의 34. 됐지? 그럼 뭐야? 대충 그려 이렇게. 넘어가서 3 나누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뭔데? x제곱 y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내가 지금부터 k라고 할게. 그럼 넌 뭐 구하는 거야? k에 올 수 있는 최소값. 근데 얘는 모름이 아니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누구인? 루트 k인 원이잖아.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해봐야지 라고 하면 중심이 0,0이고 이 점을 지나는 원. 이 원의 반지름. 그게 뭔데? 루트 k. 그럼 선생님 요 점 말하면요. 이 점을 지나고 중심이 0,0인 원. 이 원의 반지름. 됐어? 근데 뭐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가장 작을 때 원을 말해달래. 그럼 중심이 0,0이고 이 직선이 있는 한 점을 지날 건데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하게 그리면 되지. 됐습니까? 그럼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k가 되게 설정하면 되잖아. 됐음? 그럼 뭐? 5x 더하기 3y 빼기 34는 0이라는 직선하고 0,0하고의 거리를 재면 그게 루트 k라고요. 됐음? 정가지선 사이 거리 구하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몇이에요? 분해. 0, 0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34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 루트 k라니까. 됐음? 그럼 결론. k가 몇인데? 34. 최소값이네요. 됐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 사실 원에서도 볼 법한 문제들. 그래서 원방을 풀 때 가능하다면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원에선 그냥 해석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을 우리가 굳이 쓰지 않고서도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들을 말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겁니다. 공통수학 2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쵸? 마찬가지. 함수를 시작하니까요. 당연히 함수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말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수가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함수를 이미 배웠는데요 하시는 분들 1차 함수 배웠습니다. 2차 함수 배웠습니다. 근데 함수가 뭔지는 제대로 정확하게 뜻을 들은 적은 딱히 없을 겁니다. 그냥 x와 y의 관계식인데 1차로 써져 있어 1차 함수, 2차야 2차 함수.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드리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함수가 뭔지 말하기 이전에 일단 키워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입니다. 대응. 거꾸로 하면 뭐죠? 응대. 들어본 적 있어요? 응대. 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직원들이 손님 오면 응대하잖아요. 맞아?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야. 매칭이야, 매칭. 매칭하는 겁니다. 대신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뭐 은행이나 행복센터 같은 데 가면
직원이 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매칭이 되죠. 내가 직원을 고를 순 없어. 직원이 나한테 매칭이 돼서 오는 거야. 됐죠? 3번 창고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4번 창고에서 하고 싶은데요. 이러지 않아. 됐음?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있는 매칭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어려우면 짝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방향성이 있어. 얘가 얘한테 짝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게 대응이라는 표현. 자, 그럼 봐봐. 함수가 뭐냐? 한자로 직역하면 상자에 있는 수예요. 한자로 직역하면 상자에 있는 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서양에서 일본으로 일단 들어가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용어들이 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자기네 말로 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한자어 중에서 발음이 비슷한 걸 먼저 찾아. 그리고 뜻이 그나마 좀 비슷한 걸로 만들어서 한자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한자의 음만 보고서 함수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상자에 있는 숫자라는 표현이야. 다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 자, 그럼 갑니다. 함수가 뭐냐? 일단 이거는 외우셔야 돼.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f, x, 뿅, y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함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정의랑 좀 느낌이 다를 거야. 명제가 뭐니?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요. 집합이 뭐니?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요. 되게 짧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함수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다시 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온전히 문장으로 말해 주셔야만 함수 뜻이 뭔지 알고 있구나 가 되는 거임. 됐습니까? 다시 함수가 뭡니까? 자, 시작. 함수가 뭡니까? 시작. 다시 시작. 함수가 뭡니까? 시작. 함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부터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공통수학2에서 함수가 뭔지 배웠습니다. 2학년 1학기 대수를 갑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배울 거고요. 수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 함수입니다. 미적분 과목 가서는 망할 겁니다. 미적분에서는요, 다항 함수에 대해서 미적분 과목에서 이야기할 거거든. 그럼 결론, 함수가 뭔지 모르면 앞으로 하는 모든 얘기는 계속 망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함수가 뭐라고요? 함수가 뭐라고요?
이 대응 관계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냥 편하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그래서 대응 관계를 말할 때는 방향성이 있어.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야. 됐음? 이때 x에서 y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냥 편하게 함수라고 합니다. 하시면 돼. 그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영어로 뭐예요? only one. 됐죠? 대응해야, 짝을 지어야 그때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보면서 아, 함수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면 그냥 대응 관계일 뿐이지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라고 보면 돼. 근데 1차 함수라고 말을 안 한다? 왜냐면 함수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거든. 그것까지 다 보고 싶어서 그냥 폭넓게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억나요? 그럼 도대체 함수가 뭐길래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됐음? 일단 외우셔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지 몇 가지 용어와 함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Y도 있습니다. 집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집합을 배운 뒤에나 함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집합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합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용어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 자, 집합 X에 원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습니다. 집합 Y에 원소들이 있습니다. 1도 있고요, 2도 있고, 3도 있고, 이 정도 있습니다. 됐죠? 자, 어떤 대응 관계, 어떤 매칭이 되어야 우리가 함수로 가는지를 일단 먼저 정리해 줄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있죠? 누구? A, B, C. 얘네가 집합 Y에 있는 이 원소들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돼. 오직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요 A가 1이랑 대응할 거야. 괜찮지? B가 3이랑 대응할 거야. 괜찮죠? 이 C는 대응하지 않을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오직 하나씩 가야 돼. 두 개는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만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C가 나 2한테도 가고 3한테도 가야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됐음? 하나만 가야 돼. 그러면 이 C가 3한테 갔어. 이거 돼, 안 돼? 돼. 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다가 오직 하나 같잖아. A는 하나 같잖아. B도 한 개 같잖아. C도 한 개 같잖아. 맞아? 선생님 얘는 2개 받았는데요? 화살 2개 매칭됐는데요? 어쩌라고? 인기가 많나 보지. 됐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펑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됐음? 됐음? 자, 이때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선택받은 이 Y값들, 매칭된 Y값들,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자, 외울 수 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함수를 미팅으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미팅입니다. X는 놈들, 남학생들 볼게요. 놈들. Y는 연들, 여학생들이라고 놓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불편했다면 좀 미안합니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가볍게 얘기해 봤어요. 자, 놈들과 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팅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물론 요즘이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나 때는 그랬어. 남학생들이 먼저 이제 들이댔단 말이지. 그래서 남학생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얘네끼리. 야, 우리 정정당당하게 딱 한 명만 찍자. 막 야, 이쁘다고 막 나 얘도 좋고 얘도 좋아 이러면 안 돼. 됐음? 나
나 2번도 좋고 3번도 나 둘 다랑 짝대고 싶어. 이러면 안 돼. 미친놈이야. 하나 더. 아우, 다 얼굴 빤네. 집에 갈래. 안 돼. 됐음? 그럼 미팅 깨지는 거야. 그럼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씩만 가자고. 됐음? 그래서 정의역들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정의역입니다. 됐음? 이 놈들의 이름은 정의역인 거야. 얘네들의 규칙은 딱 하나야. 모두 다 하나씩 가자. 됐음? 집에 가지 마. 막 2명 좋다고 나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면 일 하지 마.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마. 라는 겁니다. 됐음? 그러면 함수인 거야. 두 번째, 연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뭐 할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야, 뭐 아무리 못생긴 애가 나 좋다고 이렇게 해도 그냥 공정하게 받아주자. 해서 얘네들 이름이 뭐야? 공역이에요. 공역. 그냥 야, 또 매칭해주고 막 대응하는 애한테 그냥 아유 그냥 받아주자. 쟤도 얼마나 힘들겠냐. 받아줍시다. 우리 괜히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그래 그냥 오면 온다 가면 간다 해주자 해서 공역입니다. 그럼 이때 미팅이 시작됐어. A가 1번을 찍었어요. B가 3번을 찍었어. C도 3번을 찍었어. 미팅 된 거야? 미팅 된 거야? 정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하나씩 간 거 맞아? A가 몇 개한테 갔어? 1개. B는? C는? 갔잖아. 하나씩 갔잖아. 아까 뭔 얘기했어? 나는 1번도 이쁘고 2번도 이뻐. 이러면 돼, 안 돼? 쓰레기라니까 안 돼. 됐음? 하나 더. 다 별론데? 나 집에 갈래. 나 얘네랑 매칭 안 할래.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정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하나씩만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면 미팅에 성공한 거야. 그럼 미팅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친구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2번 눈에 보이죠? 얘 한 표도 못 받았잖아. 맞아? 그럼 얘 뭐 할 것 같아? 그냥 혼자 도시락 먹는 거지.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2번은 표를 못 받았어요. 1번은 2표 받았지. 3번 2표 받았죠. 1번 1표 받았지. 맞아? 얘네들은 선택을 받았잖아. 됐음? 선택 받았으니까 뭐해? 얘네들하고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겠죠. 그럼 문제는 얘야, 얘. 표를 못 받았어. 그럼 얘 뭐 할까? 집에 가야지. 뭐해 여기서 커플들끼리. 맞아? 그럼 집에 갈 때 얘가 1번과 3번을 딱 바라봐. 어떤 느낌 들겠냐? 정말 치사한 년들. 우리 공정하게 같이 놀기로 해놓고서. 그래서 얘네가 뭐냐? 치역입니다. 선택받은 Y값들.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됐음? 미팅으로 바꿔서 얘기해봤음. 자, 두 번째. 이게 왜 함수일까? 함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잘 봐. 자판기가 있음.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판기의 버튼을 내가 딱 누르면 이거 한 개가 나와야 되지. 맞아?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안 나오면 돼? 2개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이때 이 누르는 버튼이 정의역인 거야. 됐음? 그래서 이 함 안에, 상자 안에, 자판기 안에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를 누르면 대응하는 값이 나올 거야. 얘를 누르면 대응하는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자판기마다 아시겠지만 인기가 많은 음식들은 여러 개 있어. 됐음? 예를 들면 코카콜라 한 4개 있고 칠성사이다 한 2개 있고 환타는 1개 있고. 맞아? 됐음? 그럼 봐. 내가 얘를 눌러도 콜라 나와. 두 번째 거 눌러도 콜라 나와. 어떤 의미야? B 넣어도 3 나와. C 넣어도 3 나와. 맞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어쨌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조건 1개씩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A 버튼을 눌렀는데 다 못생겼어. 나 집에 갈래. 안 나온 거야. 그럼 돼, 안 돼? 고장 난 거잖아. 됐음? 내가 A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1도 나오고 3도 나왔어. 2개 나왔네? 돼, 안 돼? 고장 난 거잖아. 물론 나는 좋겠지만. 됐음? 그럼 뭐야? 버튼 누르면 하나씩 나오는 거야. 됐어? 여러 개 나와도 돼. 함수야. 그래서 내가 눌렀을 때 이 상자 안에 있는 값이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대응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야. 됐음? 이게 함수 표현. 다시. 함수가 뭡니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불러. 해서 대응을 말할 때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때 X에서 얘네가 바로 뭘 의미한다? 정의역. Y로 얘네를 우린 뭐라고 한다? 공역. 이때 대응에서 나온 값들을 모아서 우린 뭐라고 한다? 치역. 됐음?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까지 있는 이야기 이거예요. 다시 함수가 뭔지, 함수에서 쓰이는 용어들 정의역, 공역, 치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함수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합니다. 됐음?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집합 X는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선택받은 그 값들을 모아서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치역, 함수, 값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응에서 나온 값들의 모임.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X가 정의역, Y가 항상 공역으로 보시면 되거든. 왜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봐봐. 정의역.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죠? 여기 X에 1 넣으면 Y 값 몇 나와? 0. 아, 그러네요. 0이네요. 뭐야. 25라고 해야지. 뭐야. 멍청이. X에 3 넣어볼게요. 몇 나옵니까? 4 나오지. 근데 누구도 나와? 마이너스 4도 나오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한 거야? 2개 같잖아.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런 건 뭐라고 불러요? 그냥 대응 관계인 거야. 그거를 좌표 표면에 그림으로 그렸더니 그냥 원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등호가 있는 등식이네? 그냥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 거야. 됐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수로 불리지 못하는 이유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 더. X에 여러분들 7 넣어볼게요. 7 넣어봅니다. 그럼 Y에 누구 넣으면 되죠? 없죠? 맞아요? 그럼 이 7은 뭐 한 거야? 다 못생겼는데 집에 갈래 한 거야. 오직 하나씩 대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함수가 아닌 겁니다.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바꿔서 부른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함수가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얘기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수가 뭡니까? 됐죠?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할 거고요. 만약 대응 관계가 똑같다면 우리는 얘를 같은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수업 때 함수 쪽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과제 얼마 안 되니까 잘 마무리해 오시고 토요일 날 진도 쭉 나가요. 수고하셨습니다.